시민 공문장 시간은 오늘 발표를 해주신 네 분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먼저 들어온 사전 질문들이 있어서 네 분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앉으신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서 민과 관이 각각 주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행사에 듣는 분들이 민에서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민과 관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여기 계신 유혜정 센터장님, 송보영 팀장님, 임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의 장은경 팀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팀장님이나 세 분 팀장님이 하실 얘기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관은 하나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통합돌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추진 방향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것들을 디자인하는 역할에 대해서의 명확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없었더냐? 그건 아닌데 저는 그 책임성과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은 거기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한 추진력을 끌고 가는 역할, 그리고 민은 사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어차피 민이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과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의 그 비전과 거기에 같이 민간이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 책임성 확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간 기관도 같이 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유혜정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같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관에서의 관주도는 재정입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성, 그다음에 민에서의 역할에서는 각각의 기관들의 특수성을 가지고 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에다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주고 관도 그것에 대해서 협업 구조를 같이 만들어서 어느 하나의 그 치우치는 게 아니라 수평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금년에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얼마나 내실이 있고 튼튼한 전체적인 그 관련 계획을 잘 수립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하고요.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이제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실행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민간 단체라든지 같이 이제 하겠지만은 그걸 저희 시는 보완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이제 시민 지원단을 모집을 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 좀 활용해서 같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제가 이제 또 원래 순서에는 없었지만 우리 송보영 팀장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 유혜정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관이 큰 그림과 디자인들을 해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단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 송보영 팀장님이 상당히 이제 역할들을 오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다직종, 다기관, 다분야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그러한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고 이끌어 가시는데 힘드셨는지 그리고 힘든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돌파를 하셨는지 제가 사전에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좀 듣고 싶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환자라는 기본의 베이스로 깔았고요. 그리고 그 보행장애인을 한 예로 든다면 그 한 번도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 장애우가 과연 그냥 만성질환이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당신은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라고 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워크봇을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의 한계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막혀버리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에서도 의료기술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았을 때 정말 저 혼자의 생각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가 절망적인 절벽에서 서 있을 때 길이 보이고 밧줄이 보이는 것처럼 협업 구조가 어느 기관 다 분야에서의 정말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인해서 다시 치료하고 더 나락으로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심장 질환으로 더 발전되지 않는 걸로 막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과 공공에서의 협업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었고 민간과 민간이 어려운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마음이나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자기 것에 대한 것을 주장을 더 크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환자로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를 놓고서 본다면 같은 마음이 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직역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보는 관점과 문화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정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시고 지역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경 전주시 통합돌봄 정책 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리는 거. 우리 팀장님 운소거가 된 것 같아요. 풀어주세요. 예, 전주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음소거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팀장님 다시 한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 다시 한번. 지금 안 들려요. 라이브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팀장님은 현장 상황을 잠시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 신청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유혜정 센터장님께 좀 먼저 개별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자체에게 주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그러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촘촘히 연결하면서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식의 주장들도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지 좀 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지난 2019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통합돌봄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복지부의 로드맵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선도 사업이라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사업 형태로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통합돌봄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인식 기반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거기에 이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추진이 됐으면 사실상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가는 이런 보다 좀 촘촘한 연계, 조정 뭐 이런 역할입니다라고 하는 현장의
그 인식이 가능했을 텐데 로드맵 빵 발표하고 바로 선도 사업을 갔는데 그냥 별도의 선도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다른 또 하는 사업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통합 돌봄 이러면 하나의 사업을 다시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네. 통합 돌봄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통합 돌봄은 하나의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에이징 커뮤니티를 하기 위한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체계 자체를 그 에이징 인 커뮤니티 또는 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방침으로 변화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다 같이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공공에서 막 관심을 받아 보니까 또 민간에서는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이거 또 뭐야? 또 하나 사업이야? 공공은 그렇게 하네? 우리 잘 모르겠어. 막 이런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같이 이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에 뭐가 변화가 크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전문적으로 더 고도화를 시키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던 일에만 집중했다면 옆에 기관이 하고 우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관련된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가지고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이런 인식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사실 우리가 통합 돌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희망복지 지원단 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슈를 갖고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인식 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상당히 말은 쉽지만 정말 이용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만든다는 거가 매우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고 그런 패러다임 내에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우리 손보영 팀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하시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또한 아까 발표하시면서 융합형 사업으로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천이나 사업을 안 한 곳에서는 사업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더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유혜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모두가 돌보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맞춤형 팀장으로 사례 관리를 할 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메뉴판을 만들자. 그래서 36개의 메뉴판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서의 욕구 충족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충족 키워드를 행복 디자인이라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터놓아서 그 욕구 충족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노인만이 아닌데 노인을 하다 보니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정신질환자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해결점은 또 다른 치료에 대한 방법들이 또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케어 시스템 자체가 다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확장을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주도 전달 체계를 했지만 저희는 위기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걸 위기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퇴원을 한다라는 걸 돌봄의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돌봄의 체계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계 안에서의 서비스를 같이 주면서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과연 정신질환자,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에서 가장 안착해서 살 수 있는 대상자는 정신질환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단지 정신적인 부분만 약물 관리가 잘 되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적인 편식 효과가 결국에는 정신과 약만 먹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의료적인 스캔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채워주는 역할들을 지역에서 같이 하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융합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희가 지역에서의 가져가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의 아동도 있고 확장은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숙제이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전주시 팀장님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장은경 팀장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추진단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이제 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저희가 중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 통합 돌봄에 대한 목적과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거에 큰 목표를 두고 지금 그걸 구조화한다 하는 거에 역점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건강의료 안전망이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구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게 지금 사무국 마련이 그 각 그 직역별로 좀 그 사무국 건강관리 안전망 제공기관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은 굴러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저희가 거의 매일 소통하다시피 그다음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공간과 이 참여에 대한 참여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행 방법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같이 쭉 고민을 해왔고 매월 원래 회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이 올해 들어서는 이 3개의 번역 건강의료 안전망끼리 또 원래 회의를 구성을 해서 매월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성과라던가 방법,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 대상자들한테 적정하게 펼쳐지고 있고 돌봄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문관이라던가 분들을 모시고 이제 계속 이 회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은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그 공감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목적이면서 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끌고 갈 것이고 이제 어떤 효과를 보시면서 이분이 스스로 이제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저희가 이걸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눈으로 보였을 때 제대로 이게 작동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이분들이 움직임을 같이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컨트롤 타워로서의 민간은 그런 형태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내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복지들이 선별적 복지를 쭉 수십 년과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다 보니 이 안에서 오히려 그 의식들이 과연 이 보편적 복지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냐는 그 내부적인 어떤 냉소적인 반응들이 좀 상당히 커서 저희는 동통합돌봄 창구에 그 계신 분들에 대한 의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달측의 개편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동통합돌봄 그 창구를 움직이기 위한 소규모 그 간담회를 지금 5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5개동이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다 모시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한 회의와 그다음에 발언을 좀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왜 통합돌봄이 필요한지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체계 안에서부터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동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는 좀 움직이세요. 나머지 30%는 좀 냉소적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니네 잘 되나 보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이 오히려 쉽고요. 이 내부의 어떤 것들, 의식 전환이라던가 비전 제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속적인 교육과 이런 공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깊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우경 팀장님께서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당황스러울 건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민이 유연하고 적극적인데 오히려 걸림돌이나 어려움은 내부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추진단이 컨트롤 타워로서 계속 이제 민과 관이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효과를 내어가고 이제 이끌어가는 입장인데 오히려 돌봄 창구, 이제 동주민센터죠.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오히려 선별적인 복지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이제 그것들을 끌어가기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셔서 좀 인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과 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관 내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와 다른 문화 그리고 선별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공공이 갖고 있는 그런 경직성 이러한 것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력을 새로 한 명 채용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서 더 유연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되게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이나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보건의료, 복지, 그리고 이제 주거의 영역이 새로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선진국에서는 되게 이제 주거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서 강화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LH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 아파트 주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서 주거 복지와 돌봄을 결합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보영 팀장님한테 여쭈고 싶은데요. 사회적 약자의 탈시설화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많이 되어오고 있고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 중인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집에 대해서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불어 이제 그런 계획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좀 더 이 탈시설화를 위한 주거 정책, 주거 인프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인천에도 좀 교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은 전세 같은 경우에도 억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구임대 주택에 원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작게는 8년,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저희한테도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입원자이던 주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간집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중간집에서 머무르면서 물론 자립에 대한 준비도 하지만 여기에서 케어 안심주택으로 저희가 LH와 협업을 해서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를 구입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을 좀 머물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기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단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1단계는
중간집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는 매입임대에서 케어 안심주택에서 좀 지내고 그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영구임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의 스케치를 좀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시는 대장지구와 역곡지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도 고령자형 복지주택으로 저희가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건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한 건물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서비스의 단절이 안 되고 같은 공간에서도 호환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뉴딜이나 이런 그 공모에 의한 것들도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말 그 단순한 복지 영역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뭐 지역 재생이랄지 LH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확장 가능성이 넓은 그러한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그 전주의 장은경 팀장님한테 좀 여쭈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연결이 되시겠죠? 그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지역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 보건의료계 쪽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좀 여쭈고 싶은데요. 많은 지역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간호 인력들이 보건소에서 파견됐던 간호사 인력들이 이제 또 다시 복귀하고 이 기존의 이제 인력들도 이제 나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 보건의료의 어떤 그러한 서비스의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까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전주시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주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건강의료 안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동통합돌봄 창구에 있는 간호 인력들 19분들이 거의 수시로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 쪽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 기간이 서비스 제공이 이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메꾸는 것이 저희는 건강의료 안전망에 있는 사무국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저희는 그 분기별로 이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를 전체를 다 스크린을 해주세요. 더불어서 저희 통합돌봄 서포터즈의 건강 지킴이가 같이 또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 내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어떤 건강적인 면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건강의료 안전망 세계 권역에 플러스 통합돌봄 서포터즈, 그 다음에 통합돌봄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같은 대상을 놓고 수시로 의논하고 연계해가면서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세계 건강의료 안전망은 저희가 그 매월 정기적으로 자문을 통한 원래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계획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선의 경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각자의 이제 그 필요도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스스로 하는 데까지 지금 작동을 시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이제 결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건강 음식 꾸러미를 개발해서 이제 지역 연계를 해서 제공을 한다라던가 또는 이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그 실버카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이런 좋은 성과가 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 가지고 계신 고령층에 대한 어떤 질병이 가장 큰 게 당뇨로 인한 만성 질환 또는 그 합병증이라는 데 이제 그 같은 인식을 하고 그 당뇨 집중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이제 임상 영양사에 대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셔서 이제 그 영양사회가 또 깊이 개입을 해서 저희 보건의료 쪽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 운동까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엔 이게 우리 미래가 아니겠느냐. 미래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자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한 경험들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시 임동혜 팀장님께 이제 여러 오늘 발표를 들으셨고 아까 이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좀 더 팀장님께서 우리 인천시의 어떤 그러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계획 같은 것 내용들 좀 더 발표해 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천시가 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선도 사업 한 타 시도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또 저희 금년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시에서도 전담 지금 팀을 지금 구성을 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담 팀도 구성하고 또 우리 사회 서비스원의 그 인력을 좀 보강해서 시와 사회 서비스원이 함께 협업해서 잘 준비해 지금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3개국, 그다음에 23년도에 3개국, 24년도에 4개국,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부족한 부분 기반을 잘 보완하고 구축해서 26년도에는 복지부 로드맵에 맞춰서 전 군구가 실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금방 가네요. 우리 전문가분들이셔서 모시고 더 오랫동안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 제약상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혜정 센터장님, 손보영 팀장님, 장은경 팀장님 순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마디씩 듣고 우리 공론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혜정 센터장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의 고령화 수준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5년 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통합돌봄은 시대적 과제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사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는 통합돌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시대를 맞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요. 그 경험을 사실 저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역복지를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만나는 지역에서의 클라이언트의 대다수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보니까 지역복지 이꼴 노인복지 이렇게 일본이 변해가는 걸 제가 이제 느끼면서 아마 우리도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장 팀장님께서 공공이 훨씬 더 경직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앞으로 공공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돌봄에 대한 이 요양 쓰나미를 돌봄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될 거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막지 말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좋은 탄탄한 경험들을 갖고, 이제 선도사업 지역에서 나왔던 여러 사례들, 오늘 뭐 손보현 팀장님이나 장 팀장이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잘 벤치마킹 포인트를 갖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늘 뭐 저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복지를 해왔다면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시대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대상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지역 주민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통합돌봄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인천이 뭔가 선도적인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지막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보영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보건과 복지의 의미에서만 일을 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협업의 구조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봄에 있어서는 공학도 같이 하고
여러 다분야의 연계에 의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영역 확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의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이라는 그 테마가 없어지고 이제는 지역에서 가능하다라는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돌봄이 저희 시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천시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모두가 편안하게 돌봄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느끼면서 저도 오늘도 살아가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동혜 팀장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은경 전주 팀장님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늦은 우리 인천시가 시작을 했지만은 체계적으로 또 탄탄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새로운 시작도 있지만 기존 서비스를 잘 분석하고 융합해서 더 나은 돌봄 체계로 이렇게 도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작성했던 4가지 요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해오면서 가장 핵심은 민과 민, 공과 공, 그러니까 민간과 민간과의 협력까지도 확대되는 어떤 현장의 움직임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통합돌봄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는 거를 인식하는 그 영역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지금 다 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지자체는 기왕에 이제 선도 사업을 시작했던 지자체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데 비해서 저희 복지부는 지금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라는 어떤 큰 저희한테는 좀 타격이 오는 어떤 시각들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복지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입장에 조금 선회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간, 그다음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통합돌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좀 하겠고요. 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제한된 시간에 네 분의 전문가분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 공론장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형 통합돌봄 모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유혜숙 원장님을 모시고 폐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시는 말 그대로 다각적인 영역의 자원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제7회 인사포럼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자원들을 더욱 자세히 살피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미 있는 경청의 시간에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와 자정을 맡았던 인천대 전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